자, 여기 1페이지죠? 1페이지. 자, 한글 누가 만들었을까? 한글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어, 한글? 세종대왕님이 만드셨지, 그치? 자, 1433년에 세종대왕님이 만들으셨고 1446년에 반포됐어요. 근데 이렇게 상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앞으로 한 7주차 정도를 할 거기 때문에 아직 이런 상세한 내용은 그냥 들어만 놔도 괜찮아. 그냥 들어만 놓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할 거니까 그냥 그때마다 머릿속에 넣으면 돼. 당시 자음 17자, 모음 11자로 총 28자를 창제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우리말에 맞는 고유 문자를 가지게 됐고 백성들도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됐어.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28자 중에 소멸한 문자가 있거든. 소멸한 문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자, 예리응이고, 자, 반치음, 여기 다 써있어. 여린 히읗, 아래야. 이렇게 4개가 소멸했단 말이야. 점점 커진다고 생각해봐. 요렇게 점점 커지지. 약간 점점 커지지 않아? 요렇게 3개가 소멸했고 요 아래 아자 소멸했고. 천지인 키보드 써본 사람 있어? 천지인 키보드 요 버튼 E 있고 아 있으면 요 버튼 2개 있으면 얘 누르고 얘 누르면 아 만들어지지. 써봤지? 그리고 얘 누르고 뭐 E 누르면 만들어지고 얘 누르고 누르면 오 만들어지고. 요거 해봤지? 천지인 키보드 해봤지?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아래 아자라고 해요. 근데 요걸 외우는 것도 일단 나중에 하자. 일단 나중에. 그래서 자음이 어떻게 창제됐느냐. 이제 세종대왕님이 옛날에 이제 자음을 만드셨을 거 아니야. 자음을 어떻게 만드셨냐. 먼저 봐봐.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응을 먼저 만든 거야. 이거 어떻게 외울까? 뭐 그냥 외우면 뭐 그녀 맘속에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거든? 그녀 맘속에.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해서 외워야 하나? 요거 5개 이제 기본자라고 기억을 해놔요. 그러면 세종대왕님이 먼저 우리 혀가 목구멍에서부터 여기 달려있잖아. 그치? 이 혀 달려있는 모습으로 기억 만들었어. 그 다음에 우리 가만히 있을 때 혓바닥 밑에부터 윗잇몸에부터 가만히 있어봐. 혓바닥이 위에부터 밑에부터 이렇게 있어? 아니 이렇게 있어? 혓바닥? 위에 붙어 있지. 그치? 혓바닥 위에 붙어 있는 모양에서 니은 만들었대. 그 다음에 우리 입술 모양에서 미음 찾았고, 우리 이빨에서 시옷 가져왔고, 그리고 우리 목구멍에서 이응 가져와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으로부터 상형을 해서 기본자를 만들었대. 그러면 그 모양에서 따온 게 상형이겠지, 그치? 모양에서 따온 게 상형, 모양상을 따서 형성했다. 상형의 원리로 기본자 5글자를 만들었대. 그 다음에 여기다가 획을 추가해서 가획자를 만들게 된 거야. 기본자에 획을 추가해서 가획자를 만들게 된 거야. 그러면 기역에 획을 추가한다는 거, 여기 선을 긋는다는 거지. 점점 세진다는 거야. 발음이 더 세진다는 거야. 가획했다는 건 기역에 획을 더해서 기역 만들고, 니은에 획 더해서 디귿, 획 더해서 티읕 만들고, 미음에 획 더해서 비읍, 획 더해서 피읕 만들고, 시옷에 획 더해서 지읒, 치읒 만들고, 이응에 획 더해서 여린 히읗 만들고, 그 다음에 히읗 만들고. 여린 히읗이면 지금 발음 나는 것보다 약간 여린 소리로 났었겠지? 지금은 소실된 자음인데 과거에 처음에 한글이 창제될 때 존재했다. 그 다음에 기본자를 하나, 둘, 셋, 넷, 5개 만들었지. 그치?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9개를 가획자로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자, 여기 기본자랑 가획자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체자라는 게 있어. 이체자.
자, 이체자는 뭘까? 체는 몸체자일 거고 이는 이질적이다 할 때 이질적인 거. 그러니까 그 몸의 형태가 이질적으로 만들어진 자인 거야. 그래서 기본자에다 가획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이질적으로 독립적으로 따로 모양을 따서 만든 거지. 모양을 땄다는 게 아니라 따로 그냥 새롭게 만들었던 이체로 따로 새롭게 만든 자음을 이체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이응에다가 가획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서 예디응이 만들어졌다 하면 맞을까 아닐까? 아니지. 얘는 그냥 개별적으로 만들어진 애야. 그러면 발음기관의 모양을 따서 만들어진 게 그느무스으고 거기에 가획을 해서 만들어진 애들이 얘네라면 얘는 그냥 개별적으로 만들어진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것도 또 기억해야 돼. 개별적으로 만들어진 애, 얘랑 얘 세 개 기억해야 돼. 발음기관이랑 별개로 만들어진 세 개. 이체자, 예디응, 리을, 그리고 얘는 반치음이라고 부르거든. 우리 치음이 뭐야? 이런 게 치음이잖아. 이빨 지나가면서 이빨로 공기 통하면서 나는 소리들. 근데 더 약하게 나는 거. 그래서 뭐 이거의 발음을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지만 약간 Z 발음이랑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 이거 반치음도 이체의 원리로 만들어졌다는 거. 그래서 기본자와 가획의 원리 어떤 거인지 기억하기. 그 다음에 병서랑 연서가 있어. 병서랑 연서. 이것도 들어만 봐. 연서는 연달아서 쓴다는 의미겠지? 병서는 나란히 할 때, 우리 병렬할 때, 나란히 논다 할 때 병렬이라고 하잖아. 병서는 나란히 뒀다는 거야. 그래서 상형이나 가획에 의해 새로 만든 글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글자를 나란히 써서 표기하는 방식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 나란히 쓰는 것 중에 똑같은 자음을 나란히 쓰는 것들을 가짜병서라고 하고,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쓰는 거를 합용병서라고 해. 그 다음에 위아래로 쓰는 거를 연서라고 했어. 연달아서 쓴다, 연서. 요거 한번 기억해 볼까? 각자병서, 그 다음에 합쳐서 사용한다는 거겠지? 합용병서, 그 다음에 연달아서 쓴다, 연서. 옛날에 연서라고 아는 애가 있었고, 걔 키가 컸어. 연서 키가 컸단 말이야. 이렇게 길다랗게 쓰는 거, 세로로 길다랗게 쓰는 게 연서. 그 다음에 병렬적으로 놓는 게 병서인데 똑같은 거 놓는다, 각자병서.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거 놓는다, 합용병서. 기억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이런 두 가지 자음을 나란히 써서 이렇게 새로운 자음을 만드는 방식을 합용병서라고 부르고, 요 자음 자체는 그럼 뭐라 부를까? 요 자음 자체는 어두자음군이라고 불러요. 어두자음군이라고 불러. 어두가 뭐야? 단어의 머리에 자음이 오는데 군집으로, 무리로 온다는 거지. 어두에 자음이 오는데 무리로 온다. 어두자음군. 그래서 이렇게 자음이 두 개 오는 걸 어두자음군이라고 부르는 거야. 일단 어두자음군이라고 부른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거는 다 가볍게 들어도 돼. 그 다음에 모음도 상형의 원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거든. 우리 자음도 상형의 원리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기역, 니은, 그 다음에
미음, 시옷, 이음, 뭐 그녀, 맘속에 뭐 이렇게 외워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기역은 목부리, 니은은 혀끝이 닿는 거, 디귿은 아니 미음은 입모양, 시옷은 이빨 모양, 이응은 목구멍 모양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따는 건데 모음을 만들 때는 뭐를 따르냐? 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아래아가 있고 으가 있고 이게 기본이겠지. 이게 기본인데 얘네가 뭐의 모양을 딴 거냐? 이거 보게, 이렇게 쭉 뻗은 거 보게. 땅 위에 사람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이 있다고 본 거야. 땅 위에 사람이 있고 그 위에 하늘. 옛날에 하늘은 동그랗다고 생각했잖아. 하늘이, 그치? 하늘이 동그랗다고 생각했는데 이 동그란 거 다 그릴 수 없으니까 그냥 조그맣게 원 하나 그린 거지. 땅, 인간, 하늘인 거야. 땅, 인간, 하늘인 거야. 그러면 이는 당연히 사람의 모양을 본땄을 거고 으는 땅의 모양 본땄을 거고 자, 요 아래 하자는 하늘의 모양을 본뜬 거겠지, 그치? 상형의 원리. 그래서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모음의 기본자를 만들었다. 기억할 수 있죠?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딴 건 자음, 그리고 하늘, 땅, 인간을 본따 만든 것은 모음의 상형의 원리인 거죠? 기억? 오케이? 지금 너무 어렵지. 지금 패스해. 가볍게 들어, 가볍게 들어. 그 다음에 초출자랑 제출자도 있는데 요것도 그냥 가볍게 들어. 상형의 원리로 기본자를 만들고 모음은 획을 더한 가획의 원리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서로 합치는 합성의 원리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획을 더한다는 게 뭐야? 아까? 기역에 한 줄 더해서 키읔 만드는 거, 이런 게 가획의 원리였잖아. 합성의 원리는 우리가 천지인 키보드 두드리는 거랑 똑같아. 먼저 합성시켜서 처음으로 뽑아낸 자, 글자, 초출자는 자, 이거 한 번 합친 걸 초출자라 그래. 한 번 합친 거 초출자라 그래. 오케이? 제출자는 뭘까? 한 번 더 합치는 거지, 그치? 여기 한 번 합쳐진 오에다가 얘 한 번 더해서 요 만드는 거, 이런 게 제출자야. 한 번 이미 합쳐진 아에다가 한 번 더 합쳐 야 만들어지는 거, 한 번 합쳐진 유에다가 얘 합쳐 얘 합쳐서 여기 우라고 나와야 돼. 잘못 나왔네. 유 되는 거, 한 번 합쳐진 거에다가 얘 한 번 더 더해서 여 만들어지는 거, 얘네를 제출자라고 했어. 요 정도만 기억하면 돼. 요 정도만 기억하면 돼. 너무 자세히 나가지 말자.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좀 가볍게 한번 나가 볼 거야. 괜찮지? 그 다음에 아주 폭풍같이 지나갔지만 괜찮아. 왜냐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할 거거든. 아주 괜찮아, 지금은. 우리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는 글은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음을 드러내는 글이거든. 그래서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에는 4가지 정신이 드러나 있는데 어떤 정신이 드러나 있냐 보면 요 현대어 풀이로 보자. 우리나라 말이 중국말과는 다르대. 그래서 해석해보면 세종대왕이 처음에 한글을 만들 때 우리나라 말은 중국과는 달라서 한자로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였대. 그러면 예를 들어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예를 들어 뭐 하늘이 높고 아니면은 뭐 땅이 넓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한글로 쓰면 되는데, 한국말은 하늘이 넓고 하늘이 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을 같은 조사를 그때도 썼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조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억지로 한자를 가져와다가 그걸 끼워 맞추면서 했을 거 아니야. 그치? 한국어라는 건 이전부터 존재했는데 그 한국어를
표시할 한국어에 딱 맞는 문자가 없으니까 한자를 억지로 가져와서 껴맞췄단 말이야. 그 얘기야.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는 달랐대.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중국말과는 다르니까 당연히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였대. 우리는 한국말을 하면서 표기는 한자로 해야 했으니까 당연히 말과 표기가 맞지 않았겠지.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등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대.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 어려운 한자를 알겠어? 모르지.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써서 상소문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대.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대. 즉 한자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대. 내가 이것을 위하여 가엾게 여겨. 내가 이것을 위해 이런 문제를 위하여 이 백성들을 아주 가엾게 여겨서 새로 28자를 만드니. 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된 동기가 드러나 있네. 너무 가엾어서 28자를 만들었어.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사람들이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이 28자를 만들었다라고 창제하게 된 그 계기를 밝히고 있네. 그치? 그리고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만들었음도 알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 자주정신, 애민정신, 창조정신, 실용정신을 찾을 수 있대. 자주적이라는 건 뭐야? 우리나라만의 것이 있다. 자주적이다. 우리나라만의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주정신이지.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는 달라. 자, 이게 자주성이야. 이거 쓸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 있어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겼다. 이런 게 애민정신이지. 우리 불쌍한 백성들 애민정신. 그 다음에 새로 28자를 만들었다. 기존의 문자를 따온 게 아니라 새로 만들었다는 거에서 창조정신, 새롭게 창조했다는 창조정신, 그 다음에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런 게 바로 실용적이다, 실용정신이 있겠지. 이 4가지 정신은 내신 때 나오니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세국어의 특징이 엄청 많아. 중세국어의 문법 같은 것들이 엄청 복잡하고 많단 말이야. 근데 요거를 한 번에 나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이거 다 해야 돼. 우리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 해야 돼.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만 기본 개념을 알고 있고, 가획의 원리, 그 다음에 뭐 상형의 원리, 이 정도만 가볍게 알고 있고 우리 바로 좀 본론으로 가볼 거야. 근데 본론으로 가기 전에 자, 뭘 할 거냐? 자, 요거를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읽을 수 있어야 돼. 이 정도 읽을 수 있어야 돼. 봐봐. 하나, 둘, 3개까지. 잠깐 몇 줄 안 되지? 총 몇 줄밖에 안 돼. 6줄밖에 안 되잖아. 읽을 수 있어야 돼. 이거 외우는 거지. 아까 내용은 기억나지? 우리나라 말이 중국이랑 달라가지고 서로 말이 안 통했대. 서로 쓰고자 하는 게 있어도 통하지 않았대.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기 뜻을 실컷 펴지 못하는 놈이 25쪽인가 거기가 맞나? 너가 피고 있는 21쪽 할 바 있어도 제 뜻을 실컷 펴지 못하는 놈이 많았대. 그래서 28자를 만들어서 날로 쉽게 여겨서 날로 씀에 편하게 할 따름이니라. 편하게 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듭니다 라고 창제 동기를 밝히고 있어. 요거를 딱 읽고 나라의 말씀이 중국과는 달라 문자로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일단은 읽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지금은 우리 8시까지의 목표는 읽는 거야. 읽는 거. 그리고 이거 다 읽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아무나 랜덤 깡으로 시키는 거 알죠? 랜덤 깡으로 시켜가지고 통과한다. 그러면 우리 이제 쉬는 시간 갖는 거 알았지? 자, 같이 읽어보자.
처음에는 이제 부담감. 자, 우리 1차 시에는 부담감 없이 듣기로 했어. 1차 시에는 부담감이 없어야 돼. 부담감 없이 들어보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좀 빡세게 자세하게 나갈 거니까 이건 처음에는 이제 거부감을 한번 줄여보는 거야. 자, 생종, 엉쟁, 훈민, 정흠. 이응이 억지로 들어갔는데 이거 뭐죠? 아, 이거 읽지 않아요. 세종, 어제, 훈민, 정음이라고 읽는데 지금은 그냥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읽어볼게. 자, 우리 임금이 앉는 곳 뭐라고 해? 어전 이렇게 부르지 않아? 어는 임금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치? 임금. 그럼 이거는 뭐라 읽을 수 있냐? 세종 임금이 제작하다 할 때 제지? 만들었어 훈민정음을. 자, 그럼 요거 해석하면 세종 임금이 만들다 훈민정음을. 아니, 안 써도 돼. 좀 이따가 쓸 거야. 진짜 지금은 딱 해석만. 세종 임금이 만들다 훈민정음을. 자, 읽을 수 있죠? 첫 문장 넘어갈게. 자, 우리 이거 나란말싸미 둥규게 달아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 뭘까? 나란말싸미는 나라의 말이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은 말이라고 해석해. 나라의 말이 둥규게 달아. 둥규게 다? 중국과는 이게 과야. 중국과는 달라 이거야. 그럼 해본다. 시작.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유진이 오케이? 배울 수 있지. 어느 정도 비슷하잖아 솔직히. 나라, 말씀, 중국, 달라? 조금 비슷하잖아. 받아들여봐 한번. 외우는 거야. 외워야 돼 이거. 시작. 따라 부르는 거야. 시작.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자, 문자와 이거는 아로 읽으면 돼. 요거는 이거는 그러면 문자로는 서로 사마띠는 통하지 않다. 사마띠 아니할 시는 통하지 아니한다 이런 의미야. 통하지 아니하여. 그러면 다시 가보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는 달라 문자로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렇게까지야. 오케이? 조언이 오케이? 자, 간다. 내가 먼저 읽고 너네가 따라 읽는 거야.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로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자, 시작. 나라의 하면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로는 서로 사마띠는 뭐라고? 사맞다? 통하다야. 통하지 아니하여서 해석되지? 그럼 여기까지 해석되지? 간다. 더. 이런 전차로는 이거 뭐냐면 이유로라는 뜻이야. 이런 이유로. 그러면 이런 이유로 어린 빅성이 니르고죠. 자, 어리다는 어리석다야. 어리석다. 지금의 의미로.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거 백성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지? 백성. 그치?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이. 자, 여기까지야.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이. 오케이?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이. 연호야!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이. 오케이? 니르고저는 이르다야. 이르다. 자, 이를 것이 있사옵니다. 이거 뭐야? 말한다는 거지. 말하고저, 즉 말하고자 할 홀빼 있어도. 이거는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말하고자 할 바 있어도 뭔 내용이었어? 말하지 못했다였잖아. 마침내 제 뜻을 저마다의 뜻을 실컷 펴지 못하는 놈이 못하는 사람이란 뜻이야. 못하는 사람이 하다는 뭐냐? 많다라는 의미야. 다시 가본다.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컷 펴지 못하는 놈이 많았더라. 이렇게 읽혀. 오케이? 읽히지? 어느 정도 읽히지, 그치? 자, 그러면 다시 해볼까? 세종화재 훈민정음은 뭐라고? 세종 임금이 만들었습니다. 훈민정음을. 자, 요거는 은서가 해봐. 나라의 말이 그치, 중국과는 달라. 문자와로 서로 사맞디 아니할시. 누가 해볼까? 경민이가 해봐. 그치, 문자로는 서로 통하지 아니할시는 아니하여서, 인과관계 나타나는 거. 아니하여서. 자, 이거 누가 해볼까?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까지 누가 해볼까? 호린이가 해봐.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이, 오케이, 어리석은 백성이 니르고저 할 바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자, 이거 유진이가 해볼까? 니르다, 말하다, 말하고자 할 바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컷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넘긴다. 자, 그래서 세종이 내 일을 윙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민근오니 사람마다 하여 수빈 이겨 날로 쓰매 편안케 하고저 할 따름이니라. 자, 이거 뭐냐? 세종대왕이 말하는 입장인 거야. 내가 이를 위하여, 뭐를 위하여?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자, 어여쁘다 뭐야? 이쁘다지 지금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중세 국어에서는 15세기에서는 가엾다라는 의미야. 가엾다. 내 일을 위하여 백성들을 가엾게 여겨 새로 28장을, 뭘까? 28자를, 그치, 28자를 민근오니. 자, 민그다, 뭔가 비슷하지? 만들다, 만드노니 사람마다 하여 수빈이겨 날로 쓰매 편안케 하고저 할 따름이니라. 자, 마지막은 조금 잘 적응이 안 되긴 하는데 요거 디귿, 쌍디귿으로 읽거든. 따름이니라 이렇게 읽으면 돼. 그래서 내가 새롭게 28자를 만드노니 그 28자는 사람마다 하여는 사용하게 하여, 사람마다 사용하게 하여 수비, 쉽게야, 쉽게 니겨, 익혀, 쉽게 익혀 나날로 맨날 날로 쓰는 것에 편하게 하고저 할 따름이니라.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오케이? 느낌 오케이? 다시 가볼까? 자, 내가 이를 위하여 백성들이 글을 모르는 이 상황을 위하여 백성들을 어여삐 여기는 게 뭐라고, 연우야? 어여삐 여겨. 불쌍하게 여겨. 새로 28자를 민근원이 뭐야, 연우야? 새로 28자를
밍글다 뭘까? 8자를 뭐 했을까? 28자를 먹었을까? 만들었겠지. 만드노니 사람마다 사용하게 하여. 이거 하여로 약간 읽으지. 하여. 사람마다 하여 수빈 익혀. 쉽게 익혀. 날로 쓴데 매일매일 쓴데 쉽게 익혀 날로 씀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렇게 읽는 거야. 오케이? 외웠죠? 어느 정도 현대어는. 그러면 자, 여기 앞으로 돌아가 봐. 자, 앞으로 돌아가면 여기 현대어 풀이 있거든. 현대어 풀이. 자, 현대어 풀이 6분 줄 테니까 외우세요. 시작! 6분 뒤에 테스트 본다. 현대어로 외워. 현대어 외워.
자, 그러면 이제 21페이지에 이제 지울 수 있게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안 보고 옆에 가리세요. 옆에 가리고 21페이지에 밑에 한번 뜻을 써보세요. 시작. 안 보고 하기. 가려야지. 문자로는 소통하지. 어허? 와, 2페이지구나. 깜짝이야. 따라 의도 들어가야지. 쓰네. 날마다 쓰네. 날마다 쓴 애라고. 문자로는 소통하지. 사람. 좋아. 만든 놈이 뭐 만들어서 사람마다 사용하게 하여 쉽게 여겨 날마다 사용하네. 편하게 가보죠. 나름입니다. 목술도 맞지. 뭐가 안 맞다.
대웅님이라지. 오케이. 오케이. 주세요.